거울 앞에서 머리를 말리다가 어느 날부터 볼륨이 잘 안 서고 정수리가 납작해 보일 때가 있죠. 가르마가 자꾸 벌어지고 예전엔 툭 올리면 살아나던 스타일이 오늘은 도무지 안 서는 그 느낌. 많은 분들이 그때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 탈모인가? 사실 바로 그 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오늘은 그 시간을 함께 걸어가듯이 원인부터 검사, 치료, 생활관리까지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순서대로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비싼 민간요법 대신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만 고르고 골라서요. 먼저 집에서 해보는 간단한 점검부터 갑니다. 남성형 탈모는 앞머리가 M자 모양으로 뒤로 밀리거나 정수리 중심으로 숱이 줄어드는 양상이 흔하죠. 여성형 탈모는 조금 다릅니다. 헤어라인은 대체로 유지되지만 전체 모발이 고르게 가늘어지고 정수리 쪽이 비어 보이는 식으로 진행돼요. 스트레스, 고열, 출산, 급격한 다이어트 뒤 몇 달 지나 갑자기 많이 빠지면 휴지기 탈모일 수 있습니다. 휴지기 탈모는 모낭이 쉬는 기간이 길어져서 한꺼번에 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머리를 꽉 묶는 습관이 오래되면 견인성 탈모가 옵니다. 견인성은 모근을 지속적으로 당겨 모낭이 약해지는 경우를 뜻해요. 동전만 한 빈틈이 갑자기 생기거나 두피가 붉고 따갑고 비늘처럼 일어나며 뭉텅이로 빠지면 지체하지 말고 피부과에 바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집에서 참고 지날 문제가 아니죠. 유전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고 갈게요. 아버지가 탈모면 나는 건너뛰고 내 아들이 탈모된다는 격세유전, 사실이 아닙니다. 유전은 엄마와 아빠 양쪽에서 내려오고 조합에 따라 표현이 달라져요.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이 커지지만 100%는 아니죠. 재미있는 관찰도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심하고 다른 한 사람은 덜한 경우가 있어요. 유전이라는 씨앗 위에 생활이라는 토양이 얹히는 겁니다. 식습관, 스트레스, 수면, 두피 관리가 유전의 스위치를 얼마나 켜느냐를 좌우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더 일찍, 더 성실하게 관리하면 됩니다. 왜 40대 이후에 변화가 더 눈에 띌까요? 남성은 남성 호르몬의 변형 형태에 민감한 모낭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형 형태가 DHT예요. DHT는 테스토스테론이 몸속 효소를 거쳐 바뀐 물질입니다. 특정 사람의 모낭은 이 물질에 유난히 예민해서 시간이 갈수록 머리카락이 가늘고 짧게 자라죠. 여성은 폐경 전후로 여성 호르몬의 보호 효과가 줄면서 정수리 볼륨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갑상선 기능 이상, 철 저장고인 페리틴 저하, 비타민 D 부족이 겹치면 모발의 성장기가 짧아져 더 쉽게 빠져요. 페리틴은 철분을 몸속에 저장해두는 탱크 같은 단백질입니다. 비타민 D는 뼈만이 아니라 면역과 모발 주기도 건드립니다. 눈 영양제와 종합 비타민을 겹쳐 드시다 지용성 비타민 A가 과해져 모발 주기가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용성은 남아도는 만큼 몸에 쌓이는 성격이라 과잉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영양제는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이 정답이죠. 생활 습관도 큰 축입니다. 잦은 탈색과 고온의 열기구, 꽉 묶는 스타일이 모발축을 상하게 하고 모근에 부담을 줍니다. 머리카락은 철근이 아니라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실타래예요. 케라틴은 단단하지만 열과 물에 약합니다. 헤어드라이어와 고데기는 라면 스프 같은 겁니다. 조금만 넣으면 맛이 나지만 한 봉지 다 넣으면 밤새 물 찾게 되잖아요. 그 느낌과 같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하루에 이렇게 빠지면 큰일인가요? 정상도 하루에 50에서 70가닥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100가닥을 꾸준히 넘기면 의심하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분은 오히려 숫자가 적어 보일 수도 있어요. 빠질 머리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나오는가입니다. 같은 조명과 각도로 앞, 정수리, 옆을 한 달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두세요. 가정혈압처럼 모발 기록을 만드는 겁니다. 변화가 훨씬 정확히 보이죠. 모낭은 단기 알바생이 아니라 느긋한 정규직입니다. 일을 시키면 천천히 대신 꾸준히 반응해요. 병원에서는 무엇을 볼까요? 언제부터였는지, 가족력과 다이어트, 출산과 폐경, 복용 중인 약을 묻습니다. 확대경으로 두피 상태와 모발의 굵기, 밀도, 미니어처화 정도를 확인하죠.
미니어처화는 굳던 머리카락이 점점 솜털처럼 가늘어지는 변화를 말합니다. 피검사는 상황에 따라 갑상선 수치, 철분과 페리틴, 비타민 D, 때로는 아연을 확인해요. 여성에게 여드름, 다모증, 불규칙 월경이 동반되면 남성 호르몬 과다 가능성을 보고 추가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동전 모양으로 툭 떨어지면 원형 탈모를, 두피가 아프고 붉으며 각질과 딱지가 심하면 지루 피부염이나 건선을, 통증과 흉터 같은 질감이 있으면 반은성 탈모까지 의심합니다. 반은성은 모낭이 흉터로 바뀌는 형태라 타이밍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2단계에서 진료는 시간을 사는 일입니다. 치료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해요. 첫 단추는 남녀 모두 미녹시딜입니다. 미녹시딜은 모낭 주변 혈류를 늘리고 성장 신호를 자극하는 약이죠. 바르는 약으로 시작하는 것이 표준이고 5% 용액이나 거품형이 흔합니다. 거품형은 끈적임이 덜해 아침 스타일링에 방해가 적어요. 포인트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 닿게 바르는 것. 저녁 샴푸 후 완전히 말리고 도포한 뒤 주무시면 편합니다. 시작하고 몇 주에서 2달 사이에 쉐딩이 올 수 있어요. 쉐딩은 낡은 머리들이 밀려나가며 새주기가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겁주러온 손님이 아니라 새 세입자를 위해 비워주는 집주인쯤으로 생각해주세요. 가려움이나 발진이 심하거나 어지러움, 발목이 붓는 느낌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남성형 탈모에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구약을 더하면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약들은 DHT를 만드는 효소를 잠그는 역할을 합니다. 효소는 몸속 반응을 빠르게 돕는 촉매 같은 존재예요. 스위치를 잠그면 DHT가 줄고 모낭의 압박이 덜해집니다. 드물지만 성기능 변화나 기분 변화 같은 부작용이 보고돼 있으니 처방 시 충분히 상의하시고 전립선 검사 수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의료진과 정보를 공유해야 해요. 여성은 이 약이 금기입니다.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면 특히 위험하죠. 여성형 탈모에서는 미녹시딜을 기본으로 필요하면 의사 지도하에 스피로노락톤을 쓰기도 합니다. 스피로노락톤은 남성 호르몬 신호를 약하게 만드는 이뇨제 계열 약이에요. 혈압과 전해질 수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폐경 전후라면 호르몬 치료가 전체 증상에 도움되는 분도 있지만 유방과 자궁질환 위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죠. 우리 몸은 광고 문구보다 복잡합니다. 진료실에서 본인 상황에 맞춘 결정을 하세요. 두피 환경 관리도 약만큼 중요해요. 케토코나졸 성분 샴푸는 지루 피부염을 가라앉히고 일부 연구에서 두피 호르몬 환경에 간접 효과가 제시되기도 했어요. 주 2에서 3회 교차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나 비타민 성분이 들어간 샴푸는 세정과 자극 최소화 관점에서 선택하되 탈모 치료제라고 기대하진 마세요. 샴푸는 세정 3헹굼치를 기억하세요. 머리와 두피를 30에서 60초 충분히 적셔 모발과 각질을 불린 다음 샴푸는 손바닥에서 먼저 거품을 내 두피에 살살 얹어 문지릅니다. 손톱으로 긁지 말고 지문으로 마사지하듯이요. 거품이 사라져도 30초 이상 더 헹궈 잔여물을 확실히 빼줘야 합니다. 물 온도는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뜨거운 물은 두피의 보호막을 벗겨 자극과 염증을 부릅니다. 찬물로 마무리하면 모공이 닫힌다는 속설은 순간 효과만 있고 곧 원래대로 돌아와요. 홍조나 예민 피부는 온도 변동이 클수록 불편해지니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샴푸 횟수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아요. 원칙은 하루 한 번. 피지가 아주 많은 분은 아침과 저녁 2번도 괜찮습니다. 아침엔 순한 샴푸, 저녁엔 세정력이 있는 샴푸처럼 나눠 쓰면 부담이 덜하죠. 가능하면 저녁에 샴푸하고 완전히 말린 뒤 주무시길 권합니다. 젖은 채로 자면 습한 환경에서 균이 잘 자라 두피염이 악화되거든요. 수건은 문지르지 말고 꾹꾹 눌러 물기를 빼고 드라이는 차갑거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한 지점에 열이 오래 머물지 않게 움직이며 말리세요. 합성 계면활성제, 강한 향료, 인공색소, 과도한 보존제가 적은 라인을 고르는 게 안전해요. 모자 많이 쓴다고 탈모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땀과 습기가 오래 갇히면 두피염은 악화될 수 있으니 통풍 잘 되는 모자, 자주 세탁,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햇볕이 강한 날에는 두피도 피부입니다.
밖에서 오래 계실 땐 챙이 넓은 모자 하나가 선크림 10통보다 든든하죠. 집에서 할 수 있는 보조 치료도 소개합니다. 저출력 레이저 캡이나 B타입 기기는 특정 붉은 파장의 빛을 주기적으로 비춰 모낭 에너지를 도와요. 주 3이나 4회, 한 번에 15에서 20분 정도가 흔한 사용법입니다. 꾸준히 사용했을 때 밀도와 굵기 개선 신호가 보고돼 있어요. 더마롤러 같은 미세침은 소량의 피부 자극으로 회복 신호를 끌어올리고 약물 흡수를 돕는 도구입니다. 관리가 어려워 감염 위험이 있으니 길이와 간격을 지키고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며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사용을 피해야 해요. 병원에서 하는 PRP 시술은 본인 혈소판을 농축해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시술자와 방법에 따라 편차가 크니 기대치는 현실적으로 잡는 게 좋죠. 아주 진행한 경우 모발 이식 수술을 고려합니다. 뒷머리와 옆머리 같은 공여부가 충분해야 하고 늦게 오면 수술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비용과 시간을 동시에 줄여줘요. 탈모 치료는 돈싸움이라는 말, 절반은 오해입니다. 늦지 않게 표준 치료를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돈과 시간을 아낍니다. 이제 식탁으로 가볼까요? 머리카락의 대부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단한 단백질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근육과 모발을 함께 생각해 체중 1kg당 1.0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목표로 잡아보세요. 체중 60kg이면 하루 60에서 72g이죠. 생선과 달걀과 두부와 콩, 한 끼에 손바닥 한 장 정도가 감으로 쉽습니다. 식탁은 지중해식처럼 생선과 콩과 채소와 올리브유를 늘리고 튀김과 설탕과 과한 술을 줄이면 전신 염증이 낮아지고 두피 환경도 좋아져요. 수분 섭취도 머리카락에 은근히 중요합니다. 혈액이 진하게 굳으면 머리까지 가는 길이 먼 법이니까요. 철분은 특히 여성에게 중요해요. 페리틴이 낮으면 휴지기 탈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철분은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되고 차와 커피, 칼슘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떨어져요. 하지만 무조건 철분은 아닙니다. 먼저 검사하고 필요할 때만 적정 기간 보충하는 게 원칙이죠. 비타민 D가 낮으면 피로감과 함께 모발 주기가 흐트러질 수 있어 검사 후 보충을 권합니다. 아연은 결핍일 때만 보충하는 게 맞아요. 최근 인기인 비오틴은 결핍일 때 손톱과 모발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핍이 아니라면 탈모 개선 근거가 약하고 심장이나 호르몬 혈액 검사 결과를 왜곡해 응급 상황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드시고 계시다면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해 주세요. 영양제는 더 많이가 아니라 딱 맞게가 정답이죠. 옷도 핏이 생명이잖아요. 식품이나 오일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호박씨 오일은 소규모 연구에서 남성형 탈모 보조 효과 신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예요. 미녹시딜 같은 표준 치료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콩과 칡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식품은 폐경 전후 일부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어요. 다만 유방과 자궁 질환 이력이 있거나 관련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진료 후 결정해야 합니다. 커피는요? 하루 한두 잔은 큰 문제 없지만 카페인을 과하게 마시면 잠이 뒤틀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 두피 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녹차나 허브티처럼 자극이 적은 따뜻한 음료는 체온을 살짝 올려주고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죠. 다만 허브는 약처럼 작용할 수 있어 드시는 약과 상호작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약이 탈모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타민 A 고용량, 레티노이드 계열, 일부 항응고제, 베타 차단제, 갑상선 약 조절 과정, 항암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수술과 출산과 고열 같은 큰 사건 뒤 두세 달 지나 시작되는 휴지기 탈모도 흔하죠. 이 경우 원인이 해결되면 대개 6개월 내 회복됩니다. 반대로 통증과 홍반, 두꺼운 각질과 딱지가 동반되면 반응성 탈모 가능성이 있어 미루면 안 됩니다. 두피는 얼굴 피부와 같아요. 자극을 줄이고 잔여물을 남기지 말고 습기를 오래 두지 않는 것, 이 기본이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두피 토닉은 얼음물 같은 존재예요. 순간 상쾌함을 주지만 얼음을 밥으로 대신할 수는 없죠. 표준 치료가 밥이고 토닉은 시원한 물입니다. 헤어스타일 팁도 몇 가지 드려요. 열기구는 최대한 낮은 온도로 짧게 사용하세요. 헤어드라이어는 뿌리 방향으로 바람을 주어 큐티클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헤어 오일은 끝부분에만 소량, 젖었을 때는 콩알 하나, 마른 뒤엔 반이반, 이 정도 감으로 가시면 과유불급을 피할 수 있어요. 가르마는 주기적으로 바꾸어 한쪽 모발에만 힘이 실리지 않게 하고, 머리를 묶을 때는 고무줄 대신 천 스크런치를 쓰면 당김이 줄어듭니다. 외출 전 빈 곳이 신경 쓰이면 헤어 섬유나 볼륨 파우더로 가볍게 커버하세요. 오늘의 자신감이 내일의 꾸준함을 만들어요. 의사들도 농담처럼 말하지만 꽤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폐경기 여성분들께 드리는 추가 안내도 있어요. 정수리 볼륨이 안 서고 얼굴에 열감, 불면, 두근거림과 함께 머리가 가늘어지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변화를 확인하고 피부과와 함께 계획을 세우면 훨씬 수월해요. 첫 치료는 바르는 미녹시딜입니다. 끈적임이 고민이면 아침엔 거품형, 밤엔 용액형처럼 나눠 쓰면 좋습니다. 필요시 스피로노락톤을 고려하되 혈압과 전해질,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을 꼭 점검하시고요.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남성용 경구약은 금기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우울감과 자존감의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 시간을 견디는 힘은 정확한 정보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수면이 뒤틀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오르고 염증 신호가 올라 두피가 예민해집니다. 규칙적인 취침 전 화면 줄이기, 저녁 카페인 제한, 이 단순한 것들이 머리에도 이득이에요.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높여 혈류를 개선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모낭도 숨을 쉬기 편해지죠. 굳이 헬스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만 보 걷기보다 꾸준히 7,000보, 2,000보라도 매일, 이게 더 강력해요. 흡연은 미세혈관을 수축시키니 모낭 입장에서는 문 앞 배달이 끊기는 셈입니다. 금연은 모든 치료의 증폭기죠. 이제 실천 계획을 한 장으로 정리해봅니다. 오늘 밤 정수리와 앞머리와 옆머리를 같은 조명에서 사진으로 남겨 기준을 만듭니다. 이번 주 안에 피부과를 방문해 원인과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갑상선, 페리틴, 비타민 D를 검사하세요. 바르는 미녹시딜을 시작하고 샴푸와 헹굼과 건조 습관부터 고칩니다. 당기는 스타일은 오늘부터 느슨하게 바꾸고요. 한 달 식탁은 단백질 목표를 채우고 검사 결과에 따라 철분과 비타민 D를 조정합니다. 유행처럼 고용량 비오틴을 드시고 계셨다면 일단 멈추고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집에서는 저출력 레이저를 주 3에서 4회, 한 번에 15에서 20분 꾸준히 사용하세요. 더마롤러는 위생과 간격을 지켜 소량, 저자극으로만 시도하고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중단합니다. 외출 전에는 헤어 섬유와 파우더로 자신감부터 챙기세요. 자신감은 약효의 절반이니까요. 기대와 시간표도 솔직히 말씀드려요. 모낭은 느릿느릿합니다. 솜털 같은 새 머리카락이 보이기까지 약 석 달, 굵어지는 느낌까지는 약 6달, 밀도가 채워지는 느낌은 1년 이상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사진 기록이 필요하고 생활 습관이 약만큼 중요합니다. 샴푸는 미지근하게, 거품은 손바닥에서, 헹굼은 오래, 젖은 채로 자지 않기. 이 기본이 쌓여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바르고 내일 풍성을 찾다가 시간과 비용을 잃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반대로 표준 치료와 생활 교정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몇 달 뒤 거울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스타일이 바로 서네. 그 한마디가 길게 보면 가장 값진 치료 효과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짧게 정리하며 마무리할게요. 머리 자주 감으면 더 빠지나요? 아닙니다. 이미 빠질 머리가 샴푸 때 눈에 보일 뿐이에요. 오히려 청결이 중요합니다. 모자 쓰면 탈모 생기나요? 아닙니다. 다만 땀과 습기가 오래 갇히면 두피염이 악화되니 통풍과 세탁을 신경 쓰면 충분해요. 염색과 파마는 어떻게 하나요? 간격을 늘리고 두피에 직접 닿지 않게 먼저 테스트하고 진행하세요. 햇볕은요? 두피도 피부입니다. 한여름 강한 햇볕에는 모자나 양산이 약보다 강력해요. 두피 마사지로 머리가 나나요? 시원함과 스트레스 완화에는 도움되지만 치료는 미녹시딜과 같은 표준이 맡아요. 바르는 오일은 끝에만 소량 사용 후엔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세 정도 챙기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탈모 치료는 돈 싸움이 아니에요. 늦지 않게 원인을 확인하고
표준 치료를 시작하고 식탁과 수면과 스타일을 바꾸는 것.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대부분의 분들이 속도를 늦추고 볼륨을 되찾습니다. 병원에 먼저 가는 분들이 결국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회복해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그 마음으로 사진 한 장 찍고 약 하나 시작하고 가르마 한번 바꾸는 것부터 해보세요. 얇아진 모발이 다시 굵어지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순서와 하루하루의 반복, 그리고 나를 믿는 마음이죠. 골든타임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